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팽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공간 주안과 온더플로어의 협업 방송입니다.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는 인천 유일의 다목적 독립예술영화관으로서 관객분들에게 독특한 예술영화와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독립영화들을 소개 및 상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상영관과 다양한 다목적 시설을 보유 중인 영화공간 주안은 2007년에 설립된 이래로 여러 관객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업계에서 종사 중이신 게스트분들의 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네토크 행사와 다양한 테마와 인물들을 주제로 한 영화 특별전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영화와 관련된 양질의 행사들을 통해 관객분들의 문화적 소통 창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온더플로어와 영화공간 주안과의 협업의 일환으로 매달 첫째 주마다 팟빵,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영화공간 주안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고 영화공간 주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험기간이나 체육대회 아니면 교실에서 보내던 일상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수학여행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창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수학여행은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떠올리면 가기 전 친구들과 이것저것 계획하며 기대와 들뜸으로 가득했던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다룰 영화는 그간의 경험들과는 다르게 수학여행을 설렘만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영화인데요. 바로 조연철 감독의 장편 데뷔작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는 수학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 세미와 하은의 행복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각자 하고 싶은 말도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닉네임과 간단한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와서 슬픈 썸머입니다. 안녕하세요. 더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녹음 참여한 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분들을 소개하였으니 이제 영공주 토파보기 너와 나 1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영화의 초, 중, 후반부 줄거리를 나누어서 각각의 장면들을 살펴보고 또 좋았던 연출이나 대사, 마음이 가는 장면과 같은 영화 내부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일부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패널분들의 간단한 감상을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희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평소에 좋아하던 조연철 배우의 감독 데뷔 작품이라서 작품 자체는 알고 있었고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그 연출이 간접적으로 녹아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영화라는 걸 알고 보지 못했다면 이거는 그냥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어려웠고 하지만 되게 몽환적으로 좋았다고 해야 되나? 뭔진 모르겠지만 맞아요. 좋았어요. 오묘한 느낌. 네, 오묘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썸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세월호 추모 영화라는 걸 아예 모르고 봤었거든요. 모르고 봤었는데 포스터 보고 제가 뭔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영화일 것 같아서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았고 그리고 추모라는 걸 알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얕게 복선을 깐 점도 되게 좋았어요. 추모 영화임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그래서 담백한 추모의 형태를 담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장항준 감독 유튜브 넌 감독이었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아요. 거기에 조연철 감독님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홍보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알게 됐고 사람이 엄청 내성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답답했어, 막 보면서 약간 좀. 말을 잘 못하는 네. 느낌.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감독이고 디렉을 주면 어떤 영화가 나오나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봤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오묘한 느낌도 좋았고 추모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좋았고 잘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영화가 행복하고 정겨운 화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소재가 소재인 만큼 즐겁고 설레는 마음만으로는 관람하기 힘들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방송은 패널분들의 여러 감정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와 나의 초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영화는 잠에서 깬 세미가 눈물을 닦으면서 시작하는데요. 수학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절친한 친구 하은의 병원으로 향한 세미는 다리를 다친 하은에게 무작정 수학여행을 같이 가자고 투정을 부립니다. 내심 같이 가고 싶었던 하은도 돈을 구하기 위해 캠코더를 팔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세미는 하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고 결국 둘의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네, 이렇게 초반부 줄거리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패널분들 초반부에서 어떤 설정이나 연출이 좋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 캠코더 집에서 찾으려고 하은이랑 세미가 하은의 집에서 이렇게 막 둘이 같이 있는 그 장면이 좀 좋았는데 둘이 되게 꽁냥꽁냥대다가 맞아. 하은의 어떤 말로 세미가 갑자기 토라져가지고 되게 삐지잖아요. 아 맞아요. 핸드폰 누구냐고 막 물어보다가 아 안 봐 이러고 갑자기 앉는데 퀴어 영화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뭔가 이질감 없이 연인의 모습을 좀 자연스럽게 나타낸 것 같아서 풋풋한 모습을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썸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초반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세미랑 하은이의 관계인데요. 사실 이게 퀴어 영화라는 점을 배제하고 봐도 너무 공감이 갈 정도로 맞아요.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서로 미숙하니까 내가 얘를 이만큼 좋아하면 얘도 나를 이만큼 좋아해줘야 돼 라는 강박이 엄청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엄청 투닥거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공감이 되면서도 저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보면서 약간 PTSD가 오는 커플 싸움? 그래서 약간 화승연애 보는 느낌으로다가 봤던 것 같아요. 화승연애. 저도 그 둘의 관계가 뭔가 연인이랑 친구 사이인 것 같아서 되게 풋풋하게 보긴 했는데 이제 연출적인 측면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은 병원 로비에서 탁자에 걸쳐 있는 물컵 기억나죠? 맞죠. 그게 되게 좀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저거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생각 들게 하고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죽어 있는 새가 있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묻어주는 장면이랑 다른 친구의 독백이 약간 겹쳐서 나오는데 그게 왠지 모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죽어 있는 새를 크레파스 통에 담았는데 그 크레파스 통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럼 그 새는 어디로 간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뭔지 모르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 너와 나는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혹시 패널분들은 이 영화가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알고 보셨나요? 몰랐다면 어떤 시점에서 알게 되셨는지.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아예 모르고 봤기 때문에 그냥 여고생들의 풋풋한 성장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영화에 들어갔는데 극 중에 나오는 안산역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안산역도 그 당시에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는 진짜 딱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게 라디오에서 후반부에 구조작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살짝 그때부터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이게 세월호 추모 영화다라고 직접적인 엄청난 힌트를 주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각하게 된 시점은 구조작업이 라디오에서 막 나올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하은이 버스에서 혼자 네, 있잖아. 맞아요. 그게 제일 딱 보여졌던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직접적으로. 맞아요. 혹시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썸머님처럼 아예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여고생들의 학원물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 계속 막 누가 죽는다는 연출도 있고 시계도 계속 의도적으로 나오는데 다 멈춰 있고 맞아요. 자꾸 다음 날이 수학 여행이라고 하고 그게 모든 게 좀 얽혀가지고 마지막에 엔딩에서 세미가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뒤에 막 상복 입은 사람들이 있고 하은이 집 데려다 줄 네. 때 말씀하시는 그때 좀 뭔가 이거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영화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장례식장 장면이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쌤이랑 하은이랑 되게 엄청 그 막 연애를 시작한 커플처럼 되게 인사를 길게 하잖아요. 맞아요. 가라는데 안 가고. 네. 맞아. 근데 그게 너무 귀엽게 보이면서 한편으로 그 옆쪽에 서 계시는 상주분들이 계속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근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팽이님은 알고 보셨나요? 네, 저는 근데 막 엄청 깊게 알고 보진 않았고 이거 세월호 추모하는 영화라고 하더라 이 정도만 하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봤기에 보였던 장면들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떠오르게 하는 대사나 화면 연출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알고 갔는데 음. 알고 가서 계속 불편한 느낌이 있는 채로 봤거든요. 영화를. 결말을 아니까 아. 이 둘이 계속 행복한데 그럼에도 약간 좀 슬픈. 맞네. 어쨌든 누군가는 죽으니까. 남겨지고 누군가는 떠나니까 네. 그게 너무 슬퍼서 즐거운 마음만으로는 못 본 것 같아요. 약간 먹먹한 느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뭔가 그거를 약간 일상적인 화면이 비춰줄 때 너무 먹먹했던 게 좀 맞아요. 컸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세월호 추모를 하는 영화니까. 알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너 하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출 중에 하나가 다른 일반 영화는 다르게 빛 번짐이 심하고 희뿌연 화면이 돋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게 감독이 무슨 의도로 이런 효과를 썼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좋고 안 좋고를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그냥 일반적인 영화와 같은 색감과 필름을 사용했더라면 이 정도의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다. 찾아보니까 꿈의 느낌을 좀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뽀샤시한 뭔가 광량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없었으면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느낌을 좀 덜 받았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썸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 오프닝 시퀀스 때부터 되게 빛의 양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학원물에 그런 거를 쓰니까 훨씬 좋았던 게 저희가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기억을 하면 그게 엄청 저희 머릿속에서 되게 뿌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겹쳐가지고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학원물이라고 해서 약간 일본 영화 같은 거예요. 너무 그 학교는 색감이 그래서 일본 영화 같네 이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조금 눈이 피로한 느낌은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근데 그래도 그 꿈과 현실의 모호함을 나타내는 거에는 직관적으로 잘 작용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백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영화 시작하고 나서 늦게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나온 장면이 그 샘이 학교에서 되게 햇빛 받으면서 뽀샤시하게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아니 영화관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맞아. 카메라 렌즈를 안 닦고 찍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근데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미가 현실에서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마지막에 박수를 쳤습니다. 좋게 보셨구나. 그러면 처음에 여기 많이 나왔었는데 쌤이랑 하은이가 진짜 계속 싸우잖아요. 진짜 맞아요. 연인처럼. 저도 보면서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 혹시 이 둘을 보고 있으면 저희가 아까 전 환승연애 봤다고 한 것처럼 막 연애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이 두 사람의 치정 싸움 패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환승연애는 도파민 중독자처럼 봤다면 이거는 보면서 너무 거울 치료 느낌이라 이게 맞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좀 불편하고 너무 현실적이니까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또 싸우는 내용이 넌 너무 이기적이야. 넌 너무 맞아요. 자기 생각만 해. 이런 맞아요. 대사를 하니까 좀 웃기기도 하고 근데 애들도 사랑에 빠지면 어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리고 어른들도 애처럼 되는 걸 보면서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둘이 동성인데 그걸 좀 배제하고 볼 수 있는 느낌? 이 맞아요. 학생과 풋풋한 느낌이라서 여성과 여성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남녀의 그런 연애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연출이. 그래서 뭔가 보면서 세미가 계속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 말하는데 저게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성격 그 자체인 건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엄청 솔직하게 좀 이기적으로 많이 하은한테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은 계속 사과하고 뭔가 길거리에서 많이 봤던 그런 싸움이지 않나. 좀 좋게 봤습니다. 흐뭇해하면서. 흐뭇해하면서 네, 보셨어요? 맞아요. 귀엽던데요. 저는 그 전화번호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 보고 진짜 저건 좀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건 좀 아니지. 그래서 진짜 연인 관계에 입각해서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짜증이 났어요. 맞아요. 저도 저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막 그 일기장 들춰보고 막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 그런 거 진짜 싫거든요. 너무 싫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 보면서 약간 나는 어느 쪽에서 더 가까울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어쩌면 사랑 영화 같기도 한 초반부의 내용을 영화는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영화의 주제가 완전히 드러나진 않아서 뒷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세미는 하은을 뿌리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하은과의 다툼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 내내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중 하은의 오랜 친구 다혜에게 하은이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다혜와 함께 하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다혜와 세미는 그간 쌓아왔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준 채 두 사람은 하은을 찾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반부 줄거리까지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패널분들은 중반부에서도 재밌었던 거나 뭐 흥미로웠던 연출, 대사, 설정이 있으신가요? 저는 세미랑 다혜가 싸우는 장면에서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혜가 계속 해주는 느낌이라 사이다. 네, 사이다 진짜. 세미가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저게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제가 좀 그랬던 게 어차피 세미도 정말 어린 아이고 그래서 쟤도 잘못된 게 아닌데 근데 또 하는 짓을 보면 또 짜증이 나고 맞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다혜가 엄청 풀어준 것 같아서 맞아요. 그때 조금 제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세미가 다혜랑 헤어지고 그 버스에 혼자 앉아서 막 나레이션으로 보고 싶어 어디야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 거예요. 장면 진짜. 친구들이랑 막 옷 사러 가고 엄마랑 같이 트렁크로 짐 싸고 그런 게 딱딱딱 나오는데 이게 세월호 그걸 알고 보니까 이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슬펐어요. 그게 저도. 진짜 모르고 봤으면 그냥 왜 이 장면에 들어갔을까 이런 식으로 음. 넘어갔을 텐데 그걸 알고 보니까 너무 슬프고 맞아요. 울진 않았습니다. 울진 않았는데 그냥 슬펐다.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혜인님은 좋았던 연출 있으세요? 저는 박정민 배우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이 영화 자체에서 재미있거나 웃긴 요소를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박정민 배우가 그 나와가지고 그 요소를 톡톡하게 잘 해주지 맞아요, 않았나. 자칫하면 루즈해질 수 있던 부분에 박정민 배우를 넣음으로써 마냥 그냥 진지한 영화가 아닌 웃긴 요소들도 있는 그런 카메오 역할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진짜. 진짜. 그 배역에 딱 맞게. 맞아요. 너무 잘해. 그런 찐땀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찌질해가지고 쪼잔하고 맞아. 눈치 없는 바보 역할. 맞아. 맞아. 그게 딱 얼굴 잘리고 그 자전거 사고 씬에서 네. 그 박정민 정체 안 나왔을 때 네. 얼굴이 잘리고 손만 나왔을 때는 되게 멋있게 나오단 말이에요. 맞아. 멋있는 뭐 교회 어, 어. 오빠인가? 약간 이런 느낌인 줄 맞아요. 알았는데. 진짜 멋있는 대학생인가 했는데 진짜 또 알고 보니까 또 너무 찌질한 역할로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여고생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맞아. 다구리 당하는 너네 이런 식이면 말 안 해준다고. 너무 웃겼어요. 귀여웠어요. 진짜 귀여웠습니다. 그래. 사또밥 뿌리는 것도 진짜 웃겼는데. 먹다가 여고생들 사또밥 막 뿌려. 뭐야 저게 이런. 백희님은 또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도 박정민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관만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얼굴 위에는 잘리고. 근데 저는 딱 하관만 보고 드디어 나왔구나. 진짜요? 너무 독실한 팬이어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 멋있는 사람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알고 보니 사귀는 멋있는 남자친구일 줄 알았는데 되게 찌질하게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되게 가볍게 만들어줘서 맞아요. 좋았다. 더 좋으셨나요? 아니면 매우 좋았죠. 더 좋으셨다. 더 좋았다. 저는 그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그 쌤이 친구들이 빙수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시내에서. 그거 보면서 지금 쌤이 거울 출연하고 있구나. 너네도 똑같아. 약간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막 생각도 나고 저런 거 진짜 사소한 걸로 싸우고 막 토라져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운 적도 많아요. 맞아요. 되게 네. 사소한 걸로 싸워요. 진짜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고3 때 친구가 저보고 똥멍청이야 이랬거든요. 제가 삐져가지고 그러고 하루 동안 얘기 안 했어요. 그 친구랑. 예민해졌더니 생기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네.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 빙수에 떡 이런 걸로 싸우진 않았는데 비슷한 맥락이 제 친구가 밥을 엄청 빨리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눠 먹는 걸 시키면 저는 늦게 먹는 편이라서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양 조절해라 이런 식으로 천천히 먹어라. 네, 얘기하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맞아요. 쌓이면 맞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그건. 이게 빙수 싸움도 약간 그 공감이 좀 됐던 게 이게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봤을 때. 맞아.
그런 현실적인 약간 여고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또 이 영화의 또 재미 요소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추억이 또 생각나기도 하면서. 맞아요. 아 그리고 그거 여고생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조연철 감독님이 이거 쓰려고 그 여고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강습까지 했었대요. 아. 네. 그 이거- 내향적이신 네. 분이 여고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오. 그 정도로 세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올 수 맞아요.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진짜 섬세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또 거울에 비치는 연출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거울을 활용한 연출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버피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자주 나와서 그렇게 막 호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단원고 주변에 있는 거울을 가져와서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연철 감독님이 이 거울에 떠난 이들이 한 번씩은 다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와. 또 그 와. 뜻을 알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기가 그쵸. 네,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그 뜻을 아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되게 이쁘다라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계속 계속 등장하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맞아요, 한 맞아요, 거지? 근데 지금 방금 알게 됐네요. 어. 되게 깊이 있는 의미가 담긴 연출이었구나. 네. 네, 써머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세월호 추모 영화라는 생각을 못 하고 계속 거울이 나오길래 약간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 좀 객관적으로 못 봐서 계속 저렇게 오. 비춰주는 오. 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에 엄마랑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네네. 세민 되게 담백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음. 엄마가 맞아요. 하는 말에 계속 공감은 못 해주고 계속 음. 질문만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담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세미가 이제 사랑에 빠졌을 때는 뭔가 한없이 감정적이고 한없이 이기적이라서 뭔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자신이 장악하지 못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 진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계속 거울이 나오길래 왜 거울 연출을 썼을까 하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끝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못 풀었는데 이제 더피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네요. 의도가 진짜 좋네요. 진짜 천재가 운동인 것 같아요. OST 얘기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은을 찾는 세미가 버스에서 하은을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세미가 하는 나레이션이랑 함께 OST가 나오잖아요. 그 OST 자체가 되게 울림이 있고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의 사운드여서 각자 약간 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장면들은 패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나레이션이라는 그 장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박혜수 배우의 목소리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때 딱 OST가 나오는데 전 이 영화 보면서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향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오묘하고 약간 신비스럽고 영적이고 그런 OST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둘이 합이 좀 잘 맞았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진짜 맞아요. 셌어서 그 꿈이랑 현실이랑 그 경계선을 조금 더 모호하게 맞아요. 만드는 그런 사운드여서 저도 되게 OST 좋다, 사운드 맞아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영화 내내 꿈처럼 되게 깔리는 음악들이 좋았고 근데 저는 이제 세미의 내적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증폭되는 기차 소리, 뭐 지하철역 소리 같은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것도 되게 오. 집중하려고 조연철 감독이 아, 이 진짜? 내부의 네. 소리보다 밖의 소리의 음량을 엄청 키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믹싱 기사님이 이렇게까지 올려도 되냐고 촬영할 때 맞아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의도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역에서 그 지하철 소리 엄청 크게 났던 거랑 그리고 그 세미가 하은이 썸남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추궁할 때도 기차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런 부분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신기하네요. 이 사운드에 대해서 또 백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나레이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OST랑 좀 잘 묻어나가지고 좋았고 영화의 음악 감독이 누군지 아시나요, 다들? 그 오혁.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 영화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처음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원래 워낙 잘하니까 아, 잘 뽑았네. 마지막에 자기 목소리도 맞아요. 넣잖아요. 그것도 전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나레이션 후반부에 너무 많이 쓰였던 게 조금 걸렸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간편하지만 울림 있는 연출 중에 하나가 나레이션이 맞아요. 아닐까 생각하면서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보면은 그 세미가 수학여행을 갔다 온 후에 오자마자 그 앵무새 자기 애완 앵무새 조이를 찾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 장면에서 그 세상에 있는 게 조이가 아니라 하은이가 먹다 만 사과였는데 이거 보면서 이 사과가 뭘 의미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혹시 패널분들은 이 사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참사 그 추모라는 키워드를 빼고 애초부터 봤기 때문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왜냐하면 뭔가 세월호 추모 영화라는 걸 알았으면 그래도 뭔가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네. 봤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는 당시에는 새장 안의 새가 어쩌면 애초부터 사과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미는 새에게 사랑을 주면서 새한테 사랑을 받기를 바라지만 새 입장에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르니까 결국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랑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준식이 나올 때도 느꼈던 게 강아지 주인분은 찾고 나서 엄청 행복해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준식이는 그냥 멀뚱멀뚱하면서 맞아요. 똑같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썸머님은 사랑의 측면에서 보니까 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영화라는 걸 알고 있었고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영화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과가 갈변이 되게 잘 되는 맞아요. 맞아요. 과일이잖아요. 근데 먹다만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갈변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는 거 보면서 꿈과 현실을 구분짓는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그냥 그 정도로만 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거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의도를 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새장에 있는 게 새가 아니라 사과였다. 이걸로 이 장면이 환상이잖아요. 돌아오지 못하는데 세미가 돌아왔다는 환상인데 그래서 새장에 있는 게 사실 새가 아니라 사과였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게 그냥 환상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냥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 맞아요. 의도 파악하기가.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처음 사과 나온 장면이 하은의 병실이잖아요. 네네. 세미가 딱 병실에 갔는데 하은이가 없고 사과만 딱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하은은 딴 데서 쉬고 있었죠. 네네. 근데 이것처럼 조이도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월호 사건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희생자들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곁에 있다라는 걸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조이가 사실 세미를 대변하는 매개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에 계속 있을 것이다. 아 그리고 너와 나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노래방 장면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보면서 진짜 엥? 이랬거든요. 세미가 노래방에서 체념을 아예 완창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로 갑자기 그 화면이 확대되더니 맞아요. 하은이랑 세미가 약간 그 제주도에서 놀러 가는 듯한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네네. 저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제가 나 왜 이렇게 감성적이지라고 생각한 게 그 둘 이렇게 환상이 오버랩 되는데 네. 좀 그것도 좀 슬프더라고요. 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계속 슬펐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무엇보다 노래 잘한다. 맞아요. 맞아요. 아 좀 그리고 1절에서 끝낼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완창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선모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약간 팽이님처럼 약간 엥? 싶거든요. 엥 싶었는데 뭔가 그 배우분이 노래를 잘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서 슈스케. 네, 그래서 연기를 어떻게 하실까라고 했는데 그냥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래 가창력대로 하시는구나라고 하고 환상 장면 나올 때는 조금 슬펐어요. 왜냐하면 세미는 그런 걸 기대하고 수학여행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 못 가는 상태에서 부르니까 좀 슬프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체념의 가사 때문에 좀 깼던 것 같아요. 너무 오버된 감정이 아니었나. 맞아. 그리고 너무 잘 불러서 좀 짜쳤던 것도 있어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막 맞아요. 바이브레이션 넣고 막 꺾고 고음 기교를 막 부리니까 그거 보면서 노래방 가고 싶다 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 백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세미가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저는 몰랐거든요. 가수 그건 줄 몰라가지고 눈 감고 계속 듣고 있다가 눈 감고 들으셨다. 눈 감고 듣고 있다가 1절 딱 진짜 끝나고 감상하셨네. 딱 이쯤에서 끊겠지 하고 눈 떴는데
끝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2절 때 뮤비를 보게 됐는데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가사 의미가 좀 더 잘 전달됐다고 해야 되나? 다들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네요. 네, 이렇게 중반부 줄거리까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희님, 후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가방을 찾기 위해 학교를 찾은 세미는 우연치 않게 하은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가워할 틈도 없이 오후에 만났던 유기견 준식이를 발견하고 준식이를 주인에게 찾아주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세미는 반려견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하은을 진심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하은의 마음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행복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는 작별 인사가 되고 결국 하은은 혼자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후반부 줄거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되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패널분들은 이 후반부에서 흥미로웠던 연출이나 설정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쌤이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저는 그 장면이 엄청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쌤이가 샤워할 때 네. 엄마가 아. 들어와가지고 비닐 랩 싸주잖아요. 씌워주죠. 네, 맞아. 랩 씌워주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세월호 참사 추모라는 걸 모르고 봤을 때도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엄마의 사랑이 가장 크게 담긴 행동이라서 와닿았는데 알고 나니까 뭔가 그 자식의 저런 엄청 작은 상처도 아플까봐 저렇게 아, 싸주는데 참사를 당한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하은이 샘이랑 작별 인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둘이 장례식장. 샘이가 하은을 집에 데려다주고 그 뒤에 음. 장례식장 비치면서 인사를 되게 오래 하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약간 세월호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라는 걸 알고 봐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두 사람이 연인 같기도 하면서 맞아요. 이제 다시는 못 보니까 이 둘이 계속 그렇게 작별 인사 오래 하는 거 보고 아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사가 결국 작별 인사가 되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백희님은 또 흥미로웠던 연출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준식이를 찾아주고 나서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걸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둘이 뒤에 만날 수 없는 거를 좀 시사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 연출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후반부에서 약간 두 가지가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전 세미가 다시금 또 이기적인 아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준식이를 따라갈 때 하은이가 다리가 다쳤잖아요. 진짜. 근데 세미가 그냥 무작정 앞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불러도 맞아요. 뒤도 안 불러도 돌아보고 들어요. 절뚝절뚝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다시금 또 아. 세미가 이기적인 아이라는 걸 또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진 장면이 걔를 찾아주고 주인분이랑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거기서 진짜 세월호가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이제 하은이가 원래는 그 강아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잖아요. 나 네. 별로 안 슬퍼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얘기 듣고 막 펑펑 울면서 맞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는 아니니까 맞아요. 깊게 공감하기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더욱더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맞아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장면에서 네. 맞아요. 이 장면이 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세미가 강아지 준식이를 쫓아가다가 유기견이 모여져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발견하잖아요. 이 장면에서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 또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준식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더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준식이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면 아마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누군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준식이를 키우는 주인이 와서 엄청 울잖아요. 좀 그게 약간 그 옛날에 다큐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우는 그 장면과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되게 너무 절절하게 가슴 아프게 울어가지고 준식이가 세월호에 희생당한 누군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그 세미가 틈으로 봤을 때 준식이가 똑같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약간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세월호 희생자의 대부분은 학생들이었으니까 교복을 입고 있었을 것 같아서 공동체를 의미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진돗개 자체가 진도에 사는 개들이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곳이 진도 부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그냥 배 안이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훅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추모하는 영화가 확실하구나. 맞아요.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유가족들이 피해자들을 찾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영화 볼 때 당시에는 몰랐어가지고 그 준식이 원래 본명이 똘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박정민 배우가 또리아범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민 배우가 혹시 오빠인가? 다 납치한 건가? 그냥 혼자 이상하게 좀 미스터리물을 갑자기 스릴러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되게 슬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서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미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태몽을 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질문이 가지는 의미랑 또 그 답변으로 돌아왔던 우주에서 하나뿐인 빨간 수박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패널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아까 세 장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좀 오래 했었는데 세미가 마지막으로 꿨던 꿈과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하면서 꾼 꿈이 약간 연결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딱히 그렇게 별 생각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꿈이라는 게 그 영화 전체에 작용하다 보니까 세미의 꿈도 그렇고 이제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하은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힌트를 주고자 태몽이라는 거를 일부러 이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빨간 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빨간 수박은 뭔가 우주에서 하나뿐인에 훨씬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주에서 결국은 하나뿐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진 거를 일반 가정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세미가 꾼 불길한 꿈이랑 태몽이 너무 비극적으로 대조돼서 그 세미가 나중에 겪는 일들이 조금 더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빨간 수박은 진짜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그 엔딩씬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세미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서 길게 롱테이크로 진행이 되잖아요. 엔딩씬이. 패널분들이 이 장면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백희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제 뭔가 예기치 못한 일로 갑작스럽게 희생자들을 보내게 된 유가족들에게 시간을 주려고 일부러 롱테이크로 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길게 안 느껴졌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이거 롱테이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롱테이크였던 길게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계속 세미의 감정이 계속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꿈에서 느끼는 세미의 감정을 관객들이 조금 더 깊게 느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감독의 의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막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선마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화면보다 사운드가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엄청 서라운드로 사랑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맞아. 그게 결국은 남겨진 이들이 희생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세미가 웃음을 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세미가 마지막에 웃는 게 좀 처음엔 엥? 했거든요. 왜 이 장면을 넣었을까? 그래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8분 동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만. 되게 길게 찍었는데 그래서 세미가 이렇게 누워있고 바깥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거나 벌레가 뛰어들면 그때 컷을 외치려고 조연철 감독님이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박혜수 배우가 너무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이거 몰카 아닌가? 하고 웃으면서 일어났는데 그 NG씬이 엔딩씬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찐텐 웃음이었겠네요. 네네네. 신기하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또 잘 어우러지는 것 같기도 하다. 좀 잘 맞아가지고. 네네.
그 분위기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마지막 웃음. 그리고 한 번에 뚝 끊기는 것도 되게 맞아요, 잘 맞아요. 어울렸어요. 맞아. 웃음이 찰나로 보여지는 그런 연출이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부에서는 너와 나의 줄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화 내부의 이야기와 그에 따른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영화 내부의 이야기와 감독과 배우에 대한 영화 외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세미가 노래방에서 절절히 불렀던 노래죠. 빅마마의 체념 듣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공주 토파보기 너와 나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적인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선 세미와 하은 이 두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모든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세미랑 계속해서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이 하은이, 이 패널분들은 어느 쪽이 더 공감이 가셨나요? 저는 오히려 뭔가 보면서 세미가 좀 더 많이 감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세미는 자꾸 자기가 서운하면서 서운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 보면서 진짜 힘들었던 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말을 안 하는. 네, 그냥 서운하면 나 서운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면 되는데 서운하지 않아 이러면서 서운한 행동을 계속하잖아요. 너무 짜증나.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서. 그래서 하은이가 뭔가 오히려 저랑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게 뭔가 하은이도 속에 엄청난 슬픔을 감추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모토가 약간 상대방을 100%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은 저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하은이 입장에서 조금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팽이님이랑 서머님이 되게 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런 스타일 되게 싫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짜증나. 약간 말 안 하고 속에 있는 거 약간 그냥 혼자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상대방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건강한 연애는 아닌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저는 계속 사과하는 쪽에서 저는 어차피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이 서운하다고 말을 하니까 하은의 입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배려예요. 사실 이거 감추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저는 그 배려의 영역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서운할 것 같으면 무조건 말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공감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갈등을 보면 예를 들면 약간 그런 거잖아요. 회식 자리에 남사친이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해라고 하는 거를 말을 못하고 이제 불편한 티는 내면서 아니야 갔다 와 약간 저는 그건 아니. 저는 그건 말합니다. 제가 그런 거 불편한 건. 혹시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세미가 진짜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너무 안 됐고 강경 하은파. 진짜 초반 1시간 동안 너무 짜증났어요. 저도요. 빙수 먹을 때 그 싸우는 둘도 짜증났고 세미도 짜증났고 맞아요. 세미도 짜증났어요. 저. 이게 남고 다니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남고 다니기 잘했다. 남자들은 안 그러나요? 저 그거 보면서 여고생들은 이런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여고생들이 이런 건가 아니면 그 영화가 이런 건가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모든 여고생들이 그렇진 않지만 맞아요. 가끔 그렇게 싸울 때도 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세미가 막 엄청 꿍해 있으니까 맞은편에 앉은 친구가 너 하은이랑 또 싸웠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세미가 이제 아니 근데 들어봐 하는데 맞은편에 친구가 30초 이러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30초 이상 안 들어요. 맞아요. 그거 들어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팽이님은 어떤 쪽이세요? 아 저는 진짜 이게 연애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그냥 감추는 건 감추는데 제 사적인 프라이버시는 감추려고 해요. 아 저도요. 네, 근데 감정은 안 감추려고 해요. 내가 서운했던 문제나 음. 뭐 그런 것들은 안 감추려고 하는데 내 개인사 이런 건 좀 감추려고 음. 하는데 그것까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세미처럼 서운해 무세는 아니에요. 나 서운해, 나 서운해 이건 아니고 내가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 라고 말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또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죠. 네. 사실 이런 것처럼 퀴어적인 부분도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패널분들은 퀴어적인 요소가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평소에 퀴어 영화를 또 즐겨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퀴어 영화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보고 좀 보기 힘들었거든요. 저는 남자들이 그러는 걸 보고 뭐 영상미는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약간 이것도 조금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뭔가 학생이라 그런지 풋풋함 때문에 동성이라는 거에 초점이 별로 안 맞춰지더라고요. 보는 내내. 그래서 퀴어 영화를 잘 보진 못하지만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같은 그런 영화들보다 훨씬 괜찮았다. 그리고 보는데 불편함도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퀴어 영화를 되게 잘 보고요. 캐롤이라든지 콜바nem도 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얼굴아. 얼굴아. 저 잘생긴 남자 2명이나? 그러니까 저 콜바nem을 한 6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퀴어 영화 평소에 잘 보고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너와 나를 보면서는 애초에 청소년기에 헷갈릴 수 있는 사랑과 우정 그 경계를 다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고백신? 거기에서 맞아요. 갑자기 사랑으로 급발진된 느낌이라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혜연이도 사실 혜미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부러 막 남자 친구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살짝 이해가 안 갔어요. 갑자기 드는 생각 중에 하나에. 맞아요. 저는 퀴어 영화 편견 없이 잘 보는 것 같아요. 막 즐겨 찾는 건 아닌데 보면은 하도 유명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또 유명한 게 뭐 있지? 어쨌든 그런 거 막 즐겨 보는 건 아니지만 또 안 보는 건 아닌. 어쨌든 편견은 없습니다. 네. 윤희에게? 네 그런 거. 혹시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딱히 찾아보지는 않는데 그냥 이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르고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가 세월호 사건이라는 민감한 내용을 다루잖아요. 근데 퀴어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영역인데 이걸 두 개 다 뭔가 가지고 간다는 게 굳이 그래서 퀴어가 필요한 설정이었나 싶어가지고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전 지금 든 생각인데 초반에 하은 메모장에 혼바바랑 키스하고 싶다고 맞아요. 그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그 씬이 좀 드러날까봐. 네. 근데 그게 안 드러나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다. 이걸 못 보고 들어가가지고 앞에 부분에 맞아. 혼바바도 솔직히 웃겼어. 갑자기 혼바바 너야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라서. 전 그 연출이 진짜 너무 짜쳐가지고. 맞아요. 사실 그거 진짜 이랬던 것 같아요. 고백신이 조금만 더 디테일했으면 이런 좋았을 아쉬움이 텐데. 있어요. 너무 진짜 극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영화에서 나레이션이 유독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 패널분들은 이 나레이션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괜찮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레이션 자체가 괜찮았다기보단 주변에 살리는 사운드가 그 나레이션을 조금 더 완화해줬다. 그거에 짜치는 느낌을. 그래서 약간 음향이나 사운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레이션도 좀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팽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편으로 왜 하은의 목소리는 안 들려줄까 이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세미의 입장에서만 전개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은의 나레이션도 있었으면 조금 나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나레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호도 아니고 불호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나레이션 자체의 호불호를 따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레이션이구나. 그리고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쓰였어요. 근데 후반에 너무 몰리긴 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백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나레이션을 들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영화를 제대로 안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레이션이 언제 나왔었죠? 우선 편지 이야기할 때. 버스에서도 보고 싶어 어디야. 그러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했나 제가 기억이 그럴 안 수도 그쵸. 있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 오히려 거니까. 좋아. 오히려 좋았던 걸로 좋았던 백희님은. 걸로. 네. 너와 나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영화잖아요. 근데 패널분들은 그 세월호 사건인지 모르고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알고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세월호 사건이 많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그때 그 라디오에서 사건 전개 과정이 나오는 거에서 이거 세월호 추모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거 세월호 추모 영화야라고 말할 단서가 안 나와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관객분들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되게 훌쩍이면서 다 영화를 보시길래 저는 그때만 해도 아무 사전 정보가 없어서 영화 내용이 되게 크게 다가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세월호 사건 추모하는 영화라는 거 알고 모든 씬들을 다 되짚어 보니까 다 너무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중간중간 훅훅훅 왔던 장면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호를 모티브 삼았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계속해서 기억돼야 될 사건이니까 맞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마 이 감독님이 다음 작품은 제주도 4.3 사건 그거 모티브 삼고 만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더피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원래 영화를 볼 때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는 편이 아닌데 이거를 알고 봐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내가 영화를 감정적으로 보나 할 정도로 약간 슬펐거든요. 그래서 되게 세월호 사건이 많이 떠오르고 대사 하나하나랑 장면 하나하나에 과하게 의미 부여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세월호 얘기하는 거다. 이거 세월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전 세월호가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서머님처럼 아예 정보 없이 보러 들어갔다가 힌트들을 되게 많이 얻고 확신은 안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알았는데 이 직접적으로 오히려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긴가민가하게 맞아요. 만드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추모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났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스스로 좀 떠오르게 되니까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맞아요. 것 같아요. 훨씬 세련된 아, 연출이라고 맞아요. 느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미학적 맞아요.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되게 잘 강조되었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걸 연상시키는 단서가 나왔으면 뭔가 영화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정말 다 이끌고 가는 영화라고 봐도 무방한데 패널분들은 이 박혜수 배우와 김시현 배우의 연기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연기까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마지막에 고백신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두 분 다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딱 그 주인공들의 감정에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 두 분 다 사실 성인이신데 진짜 그 고등학생 연기를 너무 맞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 티 없이 맑은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박혜수 배우님의 연기는 솔직히 조금 전에 봤던 연기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청춘시대 뭐 삼진거루 토이크 맞나? 맞아요. 약간 항상 맹한 느낌으로 나오세요. 맹하고 착하고 순수한 느낌으로 나오시는데 뭐 이미지랑 잘 어울리니까 한 거겠지만 약간 그 말투랑 어투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번 연기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여기랑 잘 어울렸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김시훈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소위에서 봤었는데 그때랑 또 완전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 측면에서 저는 진짜 되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 연기도 할 수 있는 배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피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시훈 배우 연기력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전 다음 소위를 보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랑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는 약간 좀 밝고 명량한 이미지를 연기하셨는데 거기서는 좀 어둡다고 들었어요. 점점 어두워져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궁금해졌고 김시훈 배우 연기가 제일 좋았던 거는 그 혼자 버스에 남아서 라디오 들으면서 이어폰 줄 풀다가
오열하는 장면 음. 노을하고 그게 연기를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백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두 분의 연기를 처음 보는데 둘 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혜수 배우 심지어 30살이시던데.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몰랐는데? 그거만 저도 몰랐는데. 동안이다. 진짜 동안이구나. 94년생이시더라고요. 동안이긴 하네요. 깜짝 놀랐네. 저는 뭐 특별한 거 말고 그냥 둘이 꽁냥대는 장면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와 진짜 학생 같다. 네, 이렇게 또 사실 조연철 감독님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조연철 감독님은 사실 배우로서 우리한테 더 익숙하잖아요. 혹시 그 패널분들은 이 조연철이라는 배우 또는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DP 때 조석봉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어디세?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좋았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요즘 나오는데 엄청 내성적이어서 사람이 그게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말을 못하는 게 좀 이 사람 매력 있다라고 생각했고 아까 팽이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영화가 실제 어떤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영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감독으로서도 기대되고 배우로서도 기대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호텔 델 루나에서 사실 처음 봤거든요. 아, 그때 감초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해줬던 배우였어서 맞아. 기억이 남았는데 그 후로 진짜 그런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서 음. 연기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되게 유명했대요 학교에서 천재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보니까 계속 기대가 되는 배우이자 감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감독으로서 더 기대가 돼요. 사실. 저도 저는 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에서 처음 아, 봤거든요. 진짜요? 네. 거기도 나와요? 거기도 네, 나오는구나. 거기 나와요. 거기 나오는데 그때는 사실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엄청 평면적이란 말이에요. 되게 약간 선수 입장 할 때 말하는 선수 입장이요? 네, 그 약간 귀를 그 의심. 컴퓨터 잘하고 약간 아. 그런 너드 스타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선수 입장을 외치는 그런 역할이어서 되게 연기를 잘한다 보다는 그냥 웃기다 정도였는데 DP에서 엄청 터졌다는 거기서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DP를 안 봐가지고 그냥 미쳤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냥 되게 내성적이시고 되게 연기를 잘하시고 되게 천재적이라는 소문만 들었어요. 백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너무 애정하는 박정민 배우의 절친이라서 알고 있었는데 그 한예종에서 천재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는데 기대에 또 부응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고 저도 뭔가 배우로서도 대단한데 감독으로서의 앞날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배우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또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패널분들이 떠올랐던 영화를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서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백희님 영화 보면서 떠올랐던 다른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학원물로 알고 들어가서 여배우 둘이 되게 사이좋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고 토라지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저는 파수꾼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는 아예 달랐죠. 그래서 하여튼 파수꾼이 생각났어요. 저도 약간 그 두 사람의 감정적 교류의 측면에 맞춰서 봤을 때 전 소울메이트가 생각이 났어요. 김다미 배우랑 전소니 배우가 했었던 소울메이트가 생각났는데 그것도 약간 우정, 사랑 그 사이를 넘나드는 친구의 모습이 되게 잘 그려지거든요. 심지어 연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둘은 한 번씩 보시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썸머님은 떠올렸던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영화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안 나고 네. 드라마 중에 멜로가 체질이 계속 진짜요? 생각이 나는 어디서요? 거예요. 은정이랑 홍대 커플의 서사가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후의 일들을 그려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더피님은 어떤 영화 떠올르셨어요? 저는 사실 아직 개봉 안 한 영화인데 그 호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란 진짜요? 네, 저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서머님도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저 별로 봤어요. 재미없게 보셨다고. 이게 학교 폭력이랑 관련된 거 아닌가? 아, 네. 근데 그게 되게 표면적인 주제가 학교폭력이고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는데 이 재밌겠다. 영화가 왜 생각났냐면 그 이 영화도 두 아이가 주축으로 이루는 영화인데 뭔가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행복한 장면이나 즐거운 장면이 나와도 마냥 그걸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이 둘의 결말을 뭔가 암시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 행복한 장면이 더 슬프게 느껴지는 감정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리고 이 영화 볼 때도 뭔가 결말을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행복한 게 더 슬픈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상실을 겪으니까 그래서 뭔가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부에서는 영화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패널분들의 에피소드와 추천작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 너와 나에 대해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영화 너와 나에 대한 본인의 최종평과 함께 각자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평점은 8.5점. 오. 영화관에서 본 거랑 영화가 가진 의미 때문에 0.5점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줄 평은 떠나간 이와 남겨진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사랑해. 사랑해. 저는 6점이요. 오. 전하려는 메시지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는데 스토리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출들은 되게 좋게 봤는데 스토리 자체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6점 줬고 제 한 줄 평은 투박하고 소박했던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드렁크고요. 연출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의미도 좋았는데 저는 퀴어적인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7점을 드렸습니다. 한 줄 평은 잔잔하게 전해지는 의미의 중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썸머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모 영화로서 되게 세련된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7점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가지고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7점을 드렸고 한 줄 평은 너와 내가 우리가 돼서 만날 때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약간 너와 나랑 우리가 되게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맞아요. 그리고 너와 나 하니까 생각난 건데 너와 나 포스터에 있는 글씨체 있잖아요. 그 네. 조연철 감독이 쓴 거래요.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그 조연철 감독이 쓴 거라고 하네요. 네,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박혜수 배우와 김시은 배우가 부른 너와 나 듣고 가겠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너를 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따뜻하고 마냥 예쁜 꿈이길 편안함에 웃음 짓기를 오늘 같은 바람 스치는 날에 나는 네가 되기도 해 네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나는 너의 언어로 알려줬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내 너의 언어로 써내려간 편지에 담긴 사랑을 꺼내 지금까지 조연철 감독의 데뷔작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너와 나는 설렘으로만 가득할 것 같던 어느 하루를 먹먹하고 슬프게 그려내면서 누군가에게는 울림을,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건네는 영화처럼 다가왔습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을 다시 한번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단풍이 무르익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깔깔거리는 여고생들이 떠오르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고 난 뒤라면 이 여고생들의 모습이 세미와 하은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복할 것만 같던 아이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추모가 될 수 있다면 너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도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팽잉, 패널의 더피 백희 썸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